그분들도 다 썩은 빌라, 노후된 주택, 노후된 상가, 작은 토지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야와 근육을 키워서 더욱더 높은 투자를 실행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시작하는 건 알려주지 않고 왜 위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주는 건데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거나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식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부자는 당장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고 일어나거나 경매 낙찰 한 건만 받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불편함과 꾸준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어제와 다르지 않는 소비와 휴식을 하고 있다면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자고, 일 끝나고 와서 게임하는 시간도 똑같고, TV 보는 시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한 짓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며 최대한 불편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서치해보고, 출근 시간대 다들 뭐 하시죠? 자가용을 안 끌면 보통 뭐 게임이나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을 일체 중지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입지 조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값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사항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왜곡되거나 변질됩니다. 그래서 해당 정부 정책에 따라 반대 효과를 맞이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위기 속의 기회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매번 검토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임장 동선을 좀 짜거나, 회사 일 끝나고 점심시간 때는 보통 주무시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게임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내가 오전에 물건 서치한 거, 그런 것들을 임장 동선을 좀 짜본다거나, 아니면 주변 중개사들한테 전화하셔서 주변의 매물과 내 매물과 동일한 스펙의 부동산들이 얼마에 현재 나와 있고 형성되어 있는지, 입지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전화 임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손품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연차와 대리 입찰을 통해 입찰 참여를 진행하셔야 되죠. 이 모든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곳에 달콤함에 치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우물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우물 안에 가두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 단주합니다. 여기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본인이 지레 단정 짓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헬스장을 좀 다니는데요. 헬스장에 명언이 있어요. 헬스장 다닌다고 먹을 거 다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이다. 헬스장 다닌다고 하면 다들 헬스장 열심히 끝나고 집에 가서 난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치맥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치맥을 드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렇죠. 먹을 거 참으면서 건강 식단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내일, 한 달, 1년 뒤에 내 모습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뭘 보고
뭘 습득했고 뭘 공부했고 뭘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내일이 바뀝니다. 그 내일이 바뀌어야 한 달 뒤가 바뀌고요. 1년 뒤에 내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비력을 절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력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땡겨서 지출하기에 오늘이 내일보다 가난해집니다. 무조건. 왜 그래요? 신용카드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죠. 신용카드는 내가 앞으로 벌 돈을 대비해서 신용카드 한도액이 정해지면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벌 돈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벌 돈을 땡겨 쓴다는 거죠.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버는 돈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반전이죠. 뭐 내가 보너스를 받거나 월급이 인상돼서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가난해진대. 그건 왜 그러겠어요? 움츠렸던 소비력이 증가됩니다. 기존에 내 국산차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돈이 없었는데 내가 월급이 좀 올랐어. 그러면 나에게 보상을 해줘요. 외제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명품 의류를 사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 조용한데 한적한 데로 놀러 가려면 캠핑이 좀 필요하니까 캠핑 용품들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욱 무서운 건 돈 버는 속도가 떨어지면 높아진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소비력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낮추는 행위는 매우 어렵습니다. 높아진 소비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버는 돈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죠. 지금 불필요한 지출 비용은 최소화하며 소비력 상승을 주의하며 통제하셔야 합니다. 1980년도 한국은행 금리표입니다. 은행 금리표예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는 예적금 금리 10% 이상의 이자 수익을 받았습니다. 이게 1980년도의 금리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율이 10% 이상이죠. 예적금 이율이 10% 이상이야. 말도 안 돼, 그죠? 자, 이때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사업 투자 같은 거 리스크 있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야 돼요. 죽어라 공부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돼. 그런 다음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각종 라이센스를 취득해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철야, 야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 회사를 위해 철야와 야근을 반복해야 되죠. 그렇게 끝까지 생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막대한 부자는 않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해당 공식이 맞았어요. 예적금 금리만으로도 내 돈을 일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막대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부자 되는 공식은 변경됐습니다. 비대면 시장, 팬데믹 시장, 저금리 시장, 부자 되는 공식은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가난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현재는 무인 커피숍,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딸들과 같이 이렇게 놀러 나가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단지 내 상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인 커피숍,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동화 진행과 오토 플랫폼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예적금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항은 소비자 체감 물가 지수는 매년 3%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라면, 과일, 계란 등 필수재의 물품들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물에 대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매년 2%씩은 가난해집니다. 소비자 체감 물가 지수는 3%인데 예적금 금리는 1%잖아요. 2%씩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행 돈을 가지고 현재 돈을 빌리면 통상 3%의 이자를 지출합니다. 이걸 빌려서
6%대, 10%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기술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돈을 적금하면 1%대밖에 안 주는데 내가 대출을 받으면 3%대의 대출을 받아야 돼. 억울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아서 얻는 위험이 더욱 크게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교육해주지 못해서이다.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잘못 만나서이다. 타고난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끝없이 가난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시작과 도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현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의 모든 시작점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을 바꾸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즉시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실행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꼭 아시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후반 때 20대 후반 때 투자를 막 하면서도 와이프 그때 연애 중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조무사인데 같이 일하던 그 선배 언니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사다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인정하면서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작하지 못한 이유를 남들도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막 벤츠나 벤틀리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딱 내려. 보통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겠구나. 저 사람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겠구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노력하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저런 결과물을 얻어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연구하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경매 투자는 레드오션이다. 끝물이다. 돈 못 번다 이제. 이제 금매보다 높게 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낙찰은 몇 번 받으셨어요? 부동산은 뭐 몇 번 해보셨어요? 부동산 투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보셨는데요?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아니, 내가 낙찰은 받은 건 아닌데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듣기로는 다 그렇다는 거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필터링을 하시면서 아예 배제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준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못한다, 경매는 끝물이다, 부자는 이제 못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나도 지레 겁먹으면서 안 하게 되겠죠? 시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킬 게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도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가요? 고정지출 비용이 증가됩니다. 의료보험 비용들이 증가돼요. 몸이 아파서 의료를 치료해야 되는 비용들도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죠. 이 새로운 가족들을 또 부양해야 됩니다. 또한 기존의 부양가족들도 인해서 같이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 지킬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소득 외에 나 대신 일해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액 경매를 통해 작은 부동산이라도 취득하게 된다면 매월 내 돈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임대료라는 월급을 매달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 좋은 부동산으로 내 돈이 이직도 해요. 여기서 내 돈이 퇴사하잖아요. 다른 부동산으로 이직하잖아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뭐죠? 지가 상승분에 한한 매도 차익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 좋은 부동산으로 내 돈이 취직하여 더욱 높은 임대료와 퇴직금이 또 쌓이게 되죠. 추후 내 돈이 직원을 고용하여 더 많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게 되고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가의 물건을 사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아주 미약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고가의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더 큰 즐거움을 주게 되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만의 온전한 소유물을 만드는데 집중하시면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제가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TV님께서는 부자 되기 위해 일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 목적이 클까요?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그 빚은 더 커집니다. 그 영향력은 더 커져요. 그리고 분명히 이 리스크만 최소화시키면 누구든지 소액으로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죠. 유튜브 영상들에서 유치권 무조건 유치권 있는 물건만 투자해라, 고수익이다. 대학령 있는 임차인만 투자해라, 고수익이다.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을 무효화시켜서 나중에 건물까지 내가 매입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특수 물건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투자를 통해 그런 특수 물건들을 투자해서 대응이 이렇게 왔을 때 반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미리 경험 삼아서 몸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플랜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응했을 때 어떻게 플랜을 짜나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소송만 하면 그냥 간단한 건 줄 아시죠? 항소하고 이렇게 하면 6개월에서 1년씩도 갑니다. 내 부동산으로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변수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전소됩니다. 아니면 그분들한테 의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아니죠? 1억 원치의 물고기와 1억 원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들 물고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1억 원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당장 내 물고기는 나한테 없지만 1억 원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즉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서라도 작은 종잣돈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벌어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소액부터 진행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썩은 빌라, 노후된 주택, 노후된 상가, 작은 토지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야와 근육을 키워서 더욱더 높은 투자를 실현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시작하는 건 알려주지 않고 왜 위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주는 건데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작점을 보셔야 돼. 현실적으로. 그래야 나도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